너랑 황진구는 친형제 사이일지도 몰라. 그러니 제발 이런 복수는 잠시 멈추는 게 어떻겠니? 윤성호가 알아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구지석의 복수가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성호는 회의실 안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앉아 서류들을 훑어보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용히 윤성호 맞은편에 앉아 몇 가지 자료를 꺼내놓은 뒤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회의실 불빛은 밝지만 윤성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윤성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고 변호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복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발언을 들은 고 변호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성호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성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진행하려면 우선 저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 형사 쪽 정보도 활용해봐야 합니다. 윤성호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이두나, 윤유진, 그리고 구하나. 이 이름들 사이에 얽힌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군가는 큰 충격을 받겠지. 회의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윤성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멈추게 하는 대신 더 큰 진실이 드러나야 할지도 몰라.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네. 고 변호사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 구하나는 집 안작은 방 창가에 기대어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10살의 길을 잃은 아이였는지 아니면 7살 무렵 보육원에서 자라온 게 맞는지 기억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구하나는 오래된 사진을 뒤적거리다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뒤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정말 10살에 잃어버린 아이가 맞을까요? 윤유진이라는 아이는 10살 때 사라졌다던데. 제 기억으론 7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해당 질문을 듣고 황진구는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하나 씨가 너무 오래전 일을 헷갈리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하나는 황진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 큰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왠지 자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게 숨겨진 비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황진구는 말끝을 흐리며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여러 사람과도 관련이 있어서 섣불리 결론 내리긴 어려울 거예요. 구하나 씨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구하나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숙이 심어진 상태였습니다. 구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하늘에 수놓인 희미한 별들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달빛을 보며 구하나는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조 형사는 바삐 움직이는 사무실 책상 위에 두툼한 갈색 봉투를 올려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봉투에는 은총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확보된 점이 조 형사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에게 이 결과를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 형사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명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최명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 형사를 바라보며 한쪽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 가져왔어? 조 형사는 천천히 봉투를 건네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최명지는 서둘러 봉투를 뜯고 서류를 살펴봅니다. 문서를 읽는 최명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은총이가 신여진의 친손자라고. 신여진이 그걸 숨겨왔던 거야? 최명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일렁이며
맹렬한 의심과 배신감이 섞여 더 큰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명진은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숨이 가쁘게 올라왔습니다. 조 형사는 겁먹은 듯이 최명진을 살폈습니다. 결과를 봐도 의심스럽다면 다른 기관에 재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최명진은 눈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본 뒤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속았어. 완전히 속았다고. 은총이가 때문에 구하나가 윤유진인 척 한 거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네. 최명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신여진이 계속 윤유진을 찾는다고 호들갑 떨더니 결국 이렇게 몰래 손자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 구하나가 진짜 딸이 아니라면 저쪽에서는 대체 어떤 수를 쓰고 있는 건지. 조 형사는 침묵하며 최명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최명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야망이 가득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최명지는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결국 은총이를 이용해서 다들 날 속인 거지. 신여진도 구하나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작은 진동에 흔들리고 최명진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형사, 좀 더 알아봐. 은총이가 그 집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언제부터 구하나랑 같이 지냈는지 다 파헤쳐서 증거를 마련해. 조 형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몇 가지 메모를 남겼습니다. 조 형사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최명진은 한껏 날선 눈빛으로 검사 결과지를 쥔 손을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는 최명지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지을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최명진은 속으로 되뇌듯 말했습니다. 괘씸해.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겠어. 그 말 한마디에 응축된 분노는 이내 고요하게 번져나갔지만 최명지의 눈빛에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를 향한 생각과 감정도 예전과는 전혀 달라져 앞으로 어떤 위협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해성그룹 본사 건물 복도에서 신여진과 함께 걸음을 늦추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황진구는 머뭇거리며 신여진을 쳐다보고 신여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황진구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 주변을 스쳐가는 임직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이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와 관련된 일 때문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구하나 씨가 요즘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혹시 배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신여진은 반말을 써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니.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냐? 황진구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하나 씨는 회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믿던 사실과 다른 점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신여진은 복도 창밖을 흘끗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구하나 씨가 진짜 윤유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황진구는 신여진이 가진 불안함을 달래고 싶어 한다는 듯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나 씨는 회장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말을 곱씹듯이 되새기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나긴 생각 끝에 작게 중얼거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떠나질 않아. 황진구는 굳게 마음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져도 구하나 씨가 회장님과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신여진은 황진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구야,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도 조금은 믿어봐야겠구나. 그 순간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황진구가 오랫동안 신여진에게 헌신적으로 노력해왔고 현재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여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하나가 윤유진인지 아닌지 혹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의 시선을 마주봤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제겐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구하나 씨도 회장님을 배신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신여진은 대답 없이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황진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민에 빠진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닌 채로 걷고 있었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는 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이 보였지만 신여진의 눈에는 어둠 속으로 가려진 앞날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지석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커다란 상자를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처음 보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럽게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은총이와 이두나가 함께 찍힌 사진인데 놀랍게도 이두나의 얼굴이 가족 앨범 속에서 본 윤유진과 똑같았습니다. 구지석은 서둘러 사진을 다른 조명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나 누나가 윤유진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구지석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여러 사실이 모두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가만히 앉아 앨범 속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지난날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어렴풋하게 남아있던 이두나에 대한 인상, 그리고 윤유진의 실종에 대한 소문이 겹쳐지면서 구지석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뒤 구지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유진이 죽었고 그럼 구하나가 윤유진이 됐다? 그게 사실이라면 은총이가 때문에 하나 누나를. 구지석은 눈을 질끈 감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많은 가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인물들이 폭풍 같은 진실과 맞닥뜨릴 것이 분명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 구지석은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잠시나마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구지석은 사진 속 이두나, 곧 윤유진의 눈동자를 보며 애틋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신 회장은 처음부터 하나 누나를 속일 생각이었어. 은총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 누나를 이용한 거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지만 구지석은 전혀 받을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윤세영의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통화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구지석은 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다시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구지석의 표정은 다급하면서도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충격,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까지 섞여 있어 구지석의 내면은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윤성호는 비밀스럽게 꾸며진 개인 서재에서 고 변호사를 재차 불러 병원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책장마다 가득 꽂힌 자료들 사이에서 윤성호의 지난 추억과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서재 중앙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몇 개가 놓여 있고 그 중에는 과거 진료 기록이라는 메모가 붙은 파일도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 변호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지석이 과거 사진을 통해 뭔가를 알아버린 것 같아. 황진구와 구지석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 혹시 있다고 생각해? 고 변호사는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사고가 있던 해 황진구와 구지석 모두 비슷한 시기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이 아니라 머리를 다쳤다는 보고가 있어요. 윤성호는 한순간 몸이 굳은 듯한 자세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역시 둘이 같은 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럼 두 사람이 친형제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고 변호사는 확답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관련 기록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분명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재 안은 고요했지만 윤성호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이 만약 피로 연결된 형제라면
지금 진행 중인 복수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기록을 더 조사해줘. 만약 이 추측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지석과 황진구를 더 이상 싸움에 내버려둬서는 안 돼. 복수가 아니라 형제끼리 서로를 파멸시키는 전쟁이 될 테니까. 고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추가 메모를 남긴 뒤 안경을 고쳐 쓰고 윤성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윤성호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면 최대한 빨리 막아야겠지. 구하나와 은총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 바닥에 깔린 카펫 위에 낮게 깔린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처럼 음습한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성호의 목적은 복수를 막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의 폭로 자체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결심해온 듯 굳은 음성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고 변호사, 부탁하네.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우리 모두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꼭 막아줘. 고 변호사는 문서들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해진 저녁 하늘이 보이자 윤성호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재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용히 서재를 나가고 윤성호는 홀로 남아 텅 빈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비밀들이 종이 한 장의 증거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윤성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어둑한 저녁 무렵, 윤성호는 구지석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병원 기록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지석은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성호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며 구지석에게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황진구와 네가 오래전에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흔적도 있고 수술 기록도 남아있어. 구지석은 파일을 펼쳐보고 믿을 수 없는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명과 의료진의 이름, 치료 시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황진구랑 제가 친형제일 수 있다는 말이네요. 구지석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동시에 분노가 뒤섞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확실한 유전자 검사 같은 절차를 밟아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같은 사고로 중상을 입고 함께 입원했다는 사실은 확실해. 구지석은 파일을 꾹 쥐며 나지막이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황진구가 사실은 말도 안 돼. 윤성호는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구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멈춰. 만약 황진구가 네 친형이라면 지금 벌이는 싸움은 형제끼리 서로를 무너뜨리는 셈이잖아. 이건 정말 비극이라고. 구지석은 빠르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고독하고 비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구지석은 의자를 움켜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무리 피가 이어진다 해도 제가 겪은 배신과 분노가 사라지진 않아요, 선생님. 윤성호는 구지석의 격앙된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네가 바라던 복수조차 온전하지 못하게 돼. 서로가 모두 패배하는 길이 될 거야. 지석아, 제발 멈춰라. 구지석은 파일을 가방에 우겨넣고 윤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모든 게 우스꽝스러운 거네요.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서 뒤돌아가기엔 늦었다고요. 윤성호는 구지석의 결연한 표정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구지석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윤성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성호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해라. 난 네가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황진구 역시 그 사실을 알면 크게 흔들릴 거다.
구지석은 아무 대답 없이 뒤돌아서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나 윤성호는 조용히 테이블에 놓인 파일 하나를 쳐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서막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미 예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윤성호의 마음에서도 한 줄기 빛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캠코더 영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영상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회색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화면 가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보곤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나씨, 이 아이가 하나씨 맞죠? 표정이 똑같아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구하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 때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인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황진구는 캠코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잇습니다. 이때 정말 불안했는데 하나씨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저도 여기 나오네요. 하나씨가 찍어줬어요. 구하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예요? 와, 전혀 몰랐어요. 지금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둘은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함께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어느새 늦은 밤 시간이지만 과거의 추억을 함께 확인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구하나는 조용해진 목소리로 과거에 대한 의문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때 정말 암울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10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진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구하나는 영상을 멈춘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헷갈리나 봐요. 제가 정말 윤유진이라는 아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시절 같아서요. 황진구는 살며시 구하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나씨는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진실이 나오든 하나씨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힘들면 꼭 말해주세요. 구하나는 살짝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 황진구와 구하나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감정이 싹튼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소중한 기억들이 황진구와 구하나를 촘촘히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둘은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 불을 끄려다가 마지막으로 영상 속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했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제야 실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고마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걱정과 복잡한 관계가 잊혀지고 오로지 과거의 한 장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윤세영과 구지석은 사람들로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어둠이 깔린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도시 풍경 속에서 윤세영은 한껏 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으로 구지석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지석의 표정은 내내 밝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구지석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요즘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 구지석은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솔직한 속내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회사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윤세영은 구지석의 분위기를 읽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황진구는 언제 해고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지금이 기회 아닌가? 해성 투어 매각이고 뭐고 뭔가 단호하게 진행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구지석은 대답을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고민 중이야.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후폭풍이 클 수도 있고.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윤세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난 빨리 확실한 결과를 보고 싶어. 여기저기 미룰 시간 없다니까. 구지석은 깊은 한숨과 함께 윤세영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윤세영의 욕망과 조급함은 알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가족사와 이두나, 윤유진,
은총이 사이의 비밀 때문인지 정신이 산만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세영이 가만히 구지석의 팔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묻습니다. 있잖아, 난 너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 구지석은 잠시 침묵하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이 겹쳐서 신경이 예민할 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 결국 해줄 수 있을 거야. 윤세영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넌 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구지석은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그때가 오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다만 결과가 꼭 행복할지는 모르겠군. 도시의 불빛이 강하게 빛나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감싼 채 이어졌습니다. 윤세영은 차가운 벤치에 앉아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구지석도 별다른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이지만 현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세영은 배가 하나도 부르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구지석이 품고 있는 다른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구지석이 말하는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함이 윤세영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 먼저 갈게. 구지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윤세영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화려한 거리의 조명은 변함없이 반짝였지만 윤세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구지석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복수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회의 테이블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라도 중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윤성호는 화면에 가족관계도를 띄워놓은 채 구지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윤성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구지석, 황진구와 네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나? 구지석은 목이 텁텁한 듯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병원 기록 덕분에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황진구가 정말 제 친형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윤성호는 의자에 앉아 구지석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서 복수를 멈춰야 해.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존재잖아. 구지석은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인 표정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온 분노가 지금 와서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어요. 윤성호는 커다란 결심이라도 한 듯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황진구도 충격이 클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파괴하는 건 결국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구지석이 먼저 마음을 정리하길 바란다. 구지석은 윤성호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최근에 알게 된 진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초침을 찍을 때마다 구지석의 마음에도 불안의 파문이 이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은 다부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진구가 형이든 아니든 저는 앞으로 할 일을 계속할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왔고 물러설 곳도 없어요. 나중에 누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가야겠어요. 윤성호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구지석. 황진구와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나? 진실을 마주하면 과거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거야. 구지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스크린에 비치는 가족관계도를 흘끗 본 뒤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조만간 선생님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날지. 구지석의 목소리에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하기 어려워 헛헛한 마음으로 구지석을 배웅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윤성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형제끼리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두가 큰 후회를 하게 될 텐데. 윤성호는 탁자 위에 남아있는 가족관계도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윤유진, 구하나, 은총이가 그리고 황진구와 구지석까지.
이 복잡한 연결고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윤성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성호는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중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구하나는 사무실 복도에서 윤세영과 마주쳤습니다. 윤세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지만 겉으론 미소를 머금으려 애썼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던 직원들도 두 사람 사이 기묘한 기류를 느끼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하나는 지난밤 우연히 듣게 된 윤세영과 구지석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윤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바쁘다고 들었는데 뉴욕지사 미팅은 잘 끝났어?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줘. 내가 가이드나 통역으로 도와줄 수 있어. 윤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하게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스케줄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괜히 나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 구하나는 윤세영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숨기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세영은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복도 한쪽 벽으로 구하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네. 누굴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황진구한테 말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구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근데 누굴 속이고 있다면 빨리 고백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괜히 사장님 상처받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윤세영은 불쾌하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황진구하고 난 원래 그런 사이 아니었어. 사업적인 관계일 뿐이었다고. 정략 결혼 몰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가 황진구를 좋아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거든. 구하나는 살짝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네가 지석이랑 어떤 사이인지 알게 된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윤세영은 황당하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지석이라니 정말 어이없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지나가던 직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봤습니다. 윤세영은 서둘러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고 구하나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정막이 감돈 뒤 윤세영이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똑바로 처신해. 괜한 의심으로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구하나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해지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신은 네가 똑바로 해야지. 예상치 못한 반전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복도를 빠져나가며 윤세영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은총이와 윤유진 문제까지 겹쳐 모든 상황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황진구와 구지석, 그리고 윤성호와 신여진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복도에 혼자 남아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알아버린 자신과 구지석의 관계, 그리고 황진구와의 형식적인 약혼. 이 모든 뒤틀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에 윤세영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윤세영은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모든 비밀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리라는 예감이 복도를 뒤덮은 기묘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등 뒤를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